네, 대박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우리 대박님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에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진격을 할 때 뭐 9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수도 키예프까지 이제 진군을 했었죠. 생각보다 전쟁이 빨리 끝날 거다 이런 우리가 예상도 했었는데 주말 동안에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상당히 저항이 상당히 거셌고 지금까지도 수도를 함락당하지 않고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오늘 가장 큰 이슈는 결국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에서 이제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회담이 이제 중요한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하루거든요.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던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일말의 희망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살짝 소강 상태에 있었던 게 이제 토요일쯤이었죠. 토요일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회담이 성사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발생이 됐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 중립 지역이 아닌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에서 이제 회담을 하자라고 러시아에서 제안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이 많았었죠. 거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안전에 위협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또 러시아가 또 총공세를 했고 일요일 날 다시 또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벨로루스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이제 장소가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실 이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만나긴 만나는데 큰 기대는 어렵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양국 간의 입장차만 또 확인하고 결국엔 다시 헤어져서 다시 전쟁이 재개가 되는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해결책을 좀 찾아서 여기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는지 이제 뭐 중요한 그 회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러시아 매체는 우크라이나 대표단 신변 위협 때문에 폴란드를 격려해서 온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내일은 우리가 3일절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 내일 하루 쉬는 동안에 시황의 변화를 어느 정도 다 보고 이제 화요일날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하루 이틀 동안에는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회담 장소 칠러 벨라루스 신서방이 원하던 우크라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우크라 대통령 회담 결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직도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인으로 전쟁 자금 내는 러시아, 우크라 제재 나서는 미국. 우크라이나가 전쟁 자금을 위해서 비트코인 기부를 호소를 했는데요. 실제로 상당히 많이 모였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26일 날 공식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제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겠습니다. 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를 전송받을 지갑 주소를 공유를 했다. 그런데 해당 주소로 약 6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하루도 안 돼서 모였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전 세계에 이 감흥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면서 독일도 그리고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도 지원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자 보면 미국은 스팅어 미사일 첫 직접 지원했고 헬멧만 줬던 독일도 강경론으로 급선회했다. 그래서 러시아군에 맞서 방어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지원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푸틴의 맘대로 되질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키예프가 어떻게든 수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응원한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립국인 스위스도 우크라 침공에 관련돼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자산 동결하겠다. EU 방침 따를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자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스위프트를 금융제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 스위프트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 계좌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출금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제가 이제 누군가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 이 사람이 돈을 빼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법원에서 제 계좌를 갖다가 입출금을 못하게끔 막아놓죠. 결판이 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금융기관들이 입출금을 하지 못하게끔 이제 막아놓는 제재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제재 중에 이제 가장 큰 제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결국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늦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공장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러시아에 공장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제재에 동참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줄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받을 돈이 많아요. 러시아 쪽에서. 우리가 돈을 받고 일단은 제재를 해도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워낙에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이제 잠깐 이제 늦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또 우리나라 또 제재를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스위프트 배제에 동참을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유럽 이렇게 비롯한 서방 국가의 제재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가 지금 현재 일단은 금융적으로는 완전히 고립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전쟁을 끝내버려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전 세계가 감명을 받고, 그리고 너도 나도 이제 미사일도 지원하고 돈도 지원하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푸틴은 고립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벨라루스 회담만 잘 진행이 되면은 일어나서 안 되는 전쟁이 지금이라도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이 아니더라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 전쟁은 정말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수출대금 못 받나, 러시아 스위프트 배제에 국내 기업 발 동동.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 대금 결제 차단 가장 우려된다. 현대차, 기아, 조선 3사 피해가 불가피하고, 러시아 제재가 강해질수록 국내 금융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전쟁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3월 1일 날 내일 쉬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이 3월 2일하고 3일 날 상하원에서 의회 출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파월에 이제 발언이 있을 건데요. 여기서 파월의 발언에도 우리가 좀 귀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장 오늘이 아니라 3월 2일하고 3일이니까요.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 지정학적 위기에 유가나 천연가스 급등, 농산물 가격도 급등, 스위프트 제재로 인해서 기업들의 피해, 대러시아와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아마 발생이 될 텐데, 크게 발생이 될 텐데, 여기서도 이제 어쨌든 물가는 더 오르니까 유가 급등에 따른 이제 물가 상승에 포커스를 맞출지 파월 의장이, 그래서 공격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거꾸로 불확실성이 현재 증가한 점을 빌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일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액션을 취하겠죠, 파월 의장이.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도 사실 금융시장에서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연휴 동안에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이 잘 마무리가 되었느냐, 아니면 전혀 성과 없이 끝났느냐,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 우리가 이제 3월 2일 날 이제 장 개장하면 그날부터 시작된 파월 의장의 멘트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을 우리는 응원을 해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응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랙터, 농산물 트랙터가 탱크를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탱크를 폭파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냥 땅을 내주진 않겠다, 우리 땅을,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인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한번 일본의 또 한일 강점기를 또 겪었던 사람들로서 상당히 좀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오늘 또 매일경제TV 아침에 전화 연결할 때 그 트랙터 관련주를 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트랙터 관련 종목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전화 연결로 말한 종목은 바로 대동이란 종목인데요. 대동이 이제 트랙터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트랙터 만드는 회사를 사실은 이번 주말에 찾아서 이제 전화 연결할 때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린 건데, 이유는 농산물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물의 14%를 담당하는 곡물 수출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추가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 관련해서 보자는 이야기인데, 대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저평가돼 있고, 항상 처음으로 매출액이 1조를 넘었어요. 작년에 1조를 넘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1조 3천억 원에 매출이 1조 3천억 원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400억 이상, 500억 가까이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이 트랙터가 해외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예. 매출 성장률을 보게 되면 국내는 11%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성장 속도입니다. 원래 8% 정도씩 계속 국내에서는 매출 성장을 했었던 부분인데 트랙터나 이제 인버터 같은 거. 예, 그런데 북미에서 40%가 증가를 했거든요. 매출이. 그리고 유럽에서 55%가 증가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 가격 상승 때문에 트랙터 매출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이제 작년의 눈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래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농기계. 예, 올해는 지금 현재 트랙터가 혼자서 직진 보행은 가능하다 합니다. 이제 내년 되면 회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내후년 되면 장애물까지 피해가는 이런 자율주행 농기계 트랙터가 이제 출시된다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 사실 상당히 좀 성장성에 부각될 수 있죠. 우리 부모님들 농사 지을 때 이제 아침에 나가서 이제 해질 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트랙터가 만약 자율주행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농사를 24시간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더 넓은 면적을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 제주도에 또 애월 쪽에 스마트팜 사업도 진행하고 거기서 뭐 분양 사업도 하고 관광 사업도 같이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장의 트랙터 매출도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데 성장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트랙터를 가지고 탱크를 이기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살짝 어느 정도 희열을 느끼면서 사실 진짜로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종목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또 쉬는 날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은 뉴스를 보고 나서 그리고 어쨌든 하루 건너뛰니까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2일날 장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동안에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길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사실 전쟁만 마무리돼도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기준 우리 시장이 이제 950포인트까지는 어쨌든 되돌림을 한다. 그 많은 악재들이 산적해 있지만 어쨌든 되돌림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빠지더라도 이쪽까지는 이제 되돌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박님들 이제는 공포에 휘말릴 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 이번 연휴 또 3.1절이잖아요. 하필이면 우리 평화를 상징하는 3.1절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박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대박!